자, 보겠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중요해서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로 하겠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고, 도형의 방정식은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로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앞단원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봤던 원이라는 단원인데, 그 단원이 고등학교 원의 방정식과 어떤 식의 연관성을 갖는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의 정의야. 원의 정의. 원의 정의는 원의 역사가 오래된 관계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같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90도 수직인 상황이죠. 수직, 직각,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아폴로니오스의 원, 줄여서 아폴원이라고 적겠어요. 가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게 이놈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이놈은 거기에 관련된 얘기지. 뭐냐 하면 90도.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직각삼각형을 그리자. 직각삼각형을 그리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빗별의 길이가 6이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런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쉬운 얘기로 착각하는 수가 생기는데,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을 밑변으로 보고 무엇을 높이를 볼지 문제 상황에 적합한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라 라는 뜻이고, 이건 수학적으로 기본기를 물으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지. 이게 90도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다면 90도는 뭐? 곱셈, 그리고 넓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적합한 건 이 길이가 주어져 있는 관계로 이 길이를 생각하자. 이게 좀 더 낫다라는 거지. 우리 수업에서는 노란색은 중요, 빨간색은 더 중요, 파란색은 단순 구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보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원이다. 원이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음에는 안 들긴 매일반이군. 원이다 이거고, 다 그렸더만 그래서 찾아내는데 손을 안 드는지. 왜 손을 안 들어? 반항이야? 자, 그래서 이거야.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 라고 했을 때, 이게 최대인 경우는 얘가 최대인 경우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최대니? 라는 거고, 이걸 생각을 한다면 언제? 원의 중심에서 수직인 경우, 이 넓이가 현재 그려져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보다 클 것이다 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언제 최대야? 얘가 3일 때 최대다 이거지.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9가 답이다 라는 거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원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걸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거였죠. 참고로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날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학생은 이 문제를 처음 받겠지만,
사실 문제 상황은 매우 단순해. 이랬을 때 어떻게 풀래를 1차 수업 때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한 적이 있어요. 내공을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어요. 그리고 이 풀이를 보면 이 풀이가 왜 필요한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가를 좀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리라 그러면 이런 관점이 없다라면 보통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6이다. 뭐는 이과고 뭐는 문과죠? 문자를 놓으면 이과, 그렇지 않으면 문자라는 것을 놓을 수 있으면 이과, 못 놓으면 문과예요. 참고로 수학에서 이과는 아니야,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간다.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왜 문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좀 나중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x라고 놓자, 얘를 y라고 놓자 이거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당연히 문자의 범위죠. 제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방금 내가 두 명한테 질문을 했는데 본인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무심하게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문자를 놓는 순간 본인은 반사적으로 이 문자의 범위를 찾고 있었는가를 반성하세요. 문자를 놓으면 그 범위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우리 수업에서는 치환하면 제한 변형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죠. 얘는 동일하죠,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90도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갈 공선이 크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풀리느냐? 그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S는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야.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라. 이거 이 풀이보다 이 문제에서 실전성은 이 풀이가 훨씬 뛰어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왜 실전성이 뛰어난지를 이 어마어마한 풀이를 보면 아 씨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편하겠네, 이걸 느끼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편하겠다는 느낌을 느끼면 이것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이게 안 좋은 풀이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위해서는 실전성이 떨어지지만 수학의 어떤 기본기로서 필요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게 중간고사 기말, 그러니까 중간고사래,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므로 다시 또 할 거예요. 다시 또 할 때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시간이 남아 돌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공을 아직은 쌓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학에서는 문자가 지금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든 문자의 개수를 줄여야 돼. 가능하다면. 문자를 한 개로 만든다 이거지. 두 개를 줄인다라면 한 개로 만든다 이고,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관계식이 필요하다. 무엇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X와 Y의 관계식은 졸라 쉽지. 90도 수직 조건, 그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뭔데?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의 제곱이다. 36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난관이 뭐냐면 S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인데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론상 이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따라서 S는 뭐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뭐 이거는 생각할 수 있다고 쳐. 루트 36 마이너스 X. 여기서 이거는 이란 말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제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무리함수야. 그리고 이 무리함수는 수학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학하에서 배우는 무리함수가 아니에요. 그때 무리함수는 근호환이 1차식인 경우만 배워. 여기는 2차식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함수의 최대치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고등학교에 못하느냐 하지. 이과, 고3, 미적분 과목에서 배워.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벌써 마트에 가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고등학생은 풀 수 있지만 나는 못 푼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 이때 내공이 들어가는데 이 내공이 뭐죠? 내공, 이론. 관계 이론이 들어간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 물을 때마다 답변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 라는 것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고개를 끄덕이는 블라이슈티프트는 뭐야? 같은 말은 무슨 같은 말이야. 2, 마이너스 3.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4가 9보다 크냐? 이런 거 알아둬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언제 돼? 언제 되느냐 하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학적으로 얘랑 같은 말이다를 수학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정식 명칭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것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걸 언제 배우느냐 하면 수학화 명제 단어에서 배우는데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라고 알아두면 된다 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다. 얘가 있을 때다 라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보고 일단 이렇다. 이걸 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결론은 뭐냐면 최소값을 S가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합시다. 최대값이지.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합시다. 수학에서는 보통 라지 m은 맥시멈의 약자, 스몰 m은 미니멈의 약자.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작거나 같다인 거잖아. 이걸 찾으라 이거지. 그런데 뭐가 되니? S가 넓이이므로 0보다 크다. 따라서 이거랑 같은 말이다 이거죠. S제곱은 라지 M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내가 뭘 풀겠다. 이게 아니라 얘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렵지 않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약한 부분이어서 지금 이 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제곱을 할 생각을 하는가? 왜 제곱을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선생 수업의 특징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네가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나 보시고 선생 네가 돈 내고 와서 수업을 이 추운 날 시발 그지? 이 족같이 추운 날에도 와갖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문제집 대신에 음성 서비스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려고 온 거잖아. 그럼 뭘 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 루트, 수학에서 루트가 있으면 제곱을 할,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제곱을 할 생각을 한다가 기본이지. 또는 어떤 기호가 있으면 뭐라고? 어떤 기호가 있으면 이것들이 공부 안 해? 어떤 기호가 있으면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이것들을 없앤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이하 과정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루트가 보이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또는 애초에 여기서 그 발상을 하는 거지.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S제곱은 4분의 1 X제곱 Y제곱이 되고 Y제곱은 36 마이너스 X제곱이죠. 4분의 1 X제곱 바로 36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여기에서 얘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래? 이거거든. 참고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0,0을 지나고 X축, Y축 이게 S, 아무튼 Y야. 이걸 Y라고 놓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6, 여기가 0이야. 6 넣으면 Y 값이 0이 나오죠. 마이너스 6을 넣어도 Y 값이 0이 나오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언제 배우느냐 하면 아까 전에 언급했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지역 근처 학교들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과목에서 배워요. 둘 다 미분법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데 다루는 함수가 달라요. 얘는 무리 함수이고 얘는 다항 함수야. 좀 더 쉽기 때문에 얘는 문이과 공통 시험 범위예요. 참고로 공식적으로 내일 수능 성적표가 전달이 되는데 오늘 발표는 신문기사마다 역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웃긴 건 평가원장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 충실 어쩌고 또 그 소리 했는데 이번 수능 마치고 이번 일문일답 발표하면서 일문일답에는 최고난도 문제 말고 그 아래 문제들을 또 같이 보면 불수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 개그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사람들은 불수능이라는데 불수능이라고 말하기 거시기 하니까 자세히 보면 불수능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대. 졸라 궁색하다 진짜 그지? 누구도 하는데. 자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프 지금 네가 이걸 배우라는 뜻인가? 아니야 네가 안 배웠다고. 그럼 이거지. 씨발 이거 뭐 알아서 이렇게 바꾸면 뭐해? 모르는 건데.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걸 봤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세요. Y는 뭐 지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해봐. 아 진짜 저 새끼 너 어머님이랑 통화하다네.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냐? 내일 내가 전화를 하면 수능 성적표를 네 형님이 받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승원이 씨발 저 또 공부를 하래. 물론 욕은 안 하겠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면 너는 토요일날 수업에 올 수 있겠냐? 이미 사살 당했는데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 내가 이런 협박을 해야 돼. 이거 해봐. X4는 그 무슨 전개를 시킨 다음에 조리조리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이걸 전개하는 게 조립제법을 쓰는 건 인수분해하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장난해. 이거 얘기해봐. 됐다 이것들아. 대수학의 양대산맥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존나게 오랜만에 들어서 뭐라고 그랬어? 잘 보세요. 대수학은 연산을 하는 거고 여기 봐. 연산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식이 뭔가요?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고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세요.
x제곱과 y의 제곱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x와 y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럼 y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그럼 원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죠?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그래. 요거랑 또 하나가 치환이야. 치환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치환은 언제 하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은 공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 식을 봤을 때 공부를 제대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식의 출제 의도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공통 부분이구만. 따라서 이 문제가 뭘 묻든 상관없이 치환을 해야겠구만. 이거야. 치환은 뭔데? x제곱은 t라고 놓는다. 그래서 X제곱 T에 대한 식에 대한 그래프를 뭐라고 다시? T에 대한 식을 그래프로 그래서 그렇지. 얘기해. 저 찐따가 x에 보면 여기 버젓이 적혀있는 x제곱의 범위를 못 구한다. 갑갑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 문자를 놓으면 항상 반사적으로 해야 될 게 범위야. 얘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뭐가 되느냐 면 이렇게 있는 거지. S제곱은 4분의 1 t 괄호 36 마이너스 t야. 이거 뭐가 되는 거죠?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야. 이때 t의 범위는 뭐야? 0보다 크고 36보다 작아. 이게 언제 배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있는 거야. 잠깐 펴봐. 수학의 원리. 차례 펴보세요. 차례. 수학의 원리 차례를 보면 큰 2번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06번이네. 06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있죠. 거기에서 작은 2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오른쪽 101페이지에 필수 개념 읽어보세요. 밑에 연구를 보겠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연구 1번이야.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땐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와 같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배울 때도 있는 내용이에요. 차이는 무슨 차이야? 연구 1번과 위에 있는 필수 개념은 범위가 제한되느냐 전체이냐 이 차이지. 그래서 전체일 경우는 어떻게 하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꼭지점, 2차 함수의 생명은 뭐? 꼭지점. 꼭지점이 제한 범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구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보세요. 결국에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꿨다라는 거지. 이거 최대 최소도 아니고 이거 최대 최소도 아니고 얘의 최대 최소로 바꿨다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걸 완전적 걸로 바꾸고 있으면 2차 함수를 공부 안 하는 학생이에요. 이거 t축으로 하면 최고상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위로 볼록이고 x 절편이 각각 얼마야? 0과 36이다.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디니? 하면은 여기죠. 가운데야. t가 얼마일 때? 18일 때. 죽지 않아 18. 자, 우리 수업에는 18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따라서 답 최대값은 뭐야? s인데 t가 얼마? 18일 때 s의 값이 아니다. 최대값은 제곱이죠. 이거 제곱은. 그러면 이건 뭐야? 18 넣으면 얼마죠? 18.
81이지. 여기 18 넣으면, 여기 18 넣고 18 넣으면 둘 다 18이지. 오, 씨발, 여기 그냥. 자, 18, 18인데 다 2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면서 99, 8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S제곱이죠. S제곱. 따라서 S의 최대값은 얼마니? 루트 81, 즉 9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구한 9가 나왔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풀 수 있다. 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라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것만 기억을 해. 너는 앞으로 수학이 망가질 거야. 언제 망가지느냐가 문제일 뿐. 망가질 거야.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해. 수학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사고 과정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거 다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걸 왜 어떻게 이렇게 바꾸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치환. 나는 왜 치환을 하는지도 얘기했고 왜 이걸 생각하는지도 얘기했어요. 이런 사고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 과정에서 하는 거야. 공통부분 치환 이거 중학교 때 안 하나? 이걸 안 배웠을까? 중학생이 몰라도 되는 걸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실전성은 이거고, 나는 이거를 실전적으로 지금 뭐 우리 지금 이제 맞아. 이 앞에 수업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었는데 다음 주에 기말고사야.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오늘 마친 학교도 있고, 기말고사 기간이라 걔들은 지금 수업을 하는데 이것만 딱 가르치는 거거든. 만약 이 문제를 이제 한다라면.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뭘 가르치려는 거지? 원의 정의를 알아둬라 라는 입장에서 가르친 거야. 원의 정의가 뭔데요? 이게 90도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적은 거죠. 알겠죠?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정리하세요.